일단 저 초대해 주셔갖고 저기 카이스트 이창욱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오늘 여기 자리는 못 오셨는데 여기 경희대학교 김혜영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고 저 박은희 교수님도 사실 오곤 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이창욱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도메인 디컴포지션 메서드가 7월 달에 이제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예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듣고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물어보시면 혹시 제가 대답을 못하면은 이창욱 교수님께서 해주실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할 거는 그 세션이 지금 2개가 있는데요. 제가 할 건 오버래핑 이제 슈와르츠 메소드라는 걸 할 거고요. 이제 그래서 먼저 이제 도메인 디컴포지션 메소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 안의 내용은 오버래핑 슈와르츠 메소드를 이제 채워 가겠습니다. 일단 할 거는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non-overlapping domain decomposition 메소드를 그냥 기본적인 소개를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 박은희 교수님께서 이제 더 상세히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버래핑 슈와르츠 메소드를 할 건데요. 일반 PD에 대해서 일단 클래시컬한 FEM에 대해서 형성된 오버래핑 슈와르츠 메소드를 할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시간이 된다면은 이 아이소조메트릭이라는 요즘에 새로 나온 등기화 해석법이라는 부분에 또 마찬가지 오버래핑 슈와르츠 메소드가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뉴메리컬 요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뉴메리컬 결과를 이제 이론적인 거랑 같이 결부시켜 갖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 디컴포지션 메소드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역 분할법이라고 해갖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병렬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병렬 계산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스케일러블이라고 하는 거는 서브 프로블럼 개수랑 상관없이 이게 컨버전스 레이트가 잘 되는 그런 애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건 PD에 대해서 이제 수치 해석법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터러티브한 솔루션을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멀티레벨이라는 거, 오늘 제가 말씀드린 2레벨 애디티브만 할 건데요. 하여튼 멀티레벨 개념이 필요하고, 스케일러블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멀티레벨이 필요하고, 멀티그리드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뭐 제가 BPX나 이런 거, 그러니까 브램블, 파시악, 슈, 뭐 프리컨디셔너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아마 설명 못 드릴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여기서 설명한 거에 서브 도메인들의 어떤 특정한 성질만 만족을 한다면은 특정하게 그거를 애디티브 슈와르츠를 저희가 BPX라고 부를 거고요. 브램블, 파시악, 슈, 프리컨디셔너라고 부를 거고,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여기서 멀티플리커티브 슈와르츠를 저희가 멀티그리드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기원을 보면은 당연히 명칭이 다 오버래핑, 뭐 나노오버래핑 슈와르츠이기 때문에 슈와르츠에 의해서 기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소벌레프도 뭐 여러 뭐 이니퀄리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힐버트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푸는 것도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현대적으로 가시면은 뭐 리옹스나 뭐 아니면 브램블, 뭐 브램블 힐버트 렛마이크 브램블입니다. 그래서 브램블이고, 요즘 뉴욕 대학에 있는 저 울로프 위드런드 교수가 하여튼 그래서 기본적인 티어리 같은 거를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이게 패러렐 컴퓨팅이 가능하고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어떤 라이브러리가 일단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패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산디아 랩에도 뭐 있고, 그 다음에 인디아나는 프랑스에 있는 랩에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치는 아마 여러분이 아마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코드 짜시거나 할 때는 저런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도메인 디컴포지션에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갖다 쓰시면 아마 편하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 문제에 맞게 약간 변형을 하셔야 되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은 하실 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FEM을 이용해서 PD 문제를 풀면은 어쨌든 그거는 리니어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시스템으로 가면은 매트릭스 A, X는 B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푸실 때 라지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 이 매트릭스 A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매틀랩을 생각하시면 매틀랩에 있는 백슬래시, LU 디컴포지션 이용해서 풀면 되지 않아요. 근데 당연히 매틀랩도 케어할 수 있는 그 사이즈가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사이즈면은 당연히 매틀랩은 아웃 오브 메모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이 암만 램을 많이 사서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패러렐 컴퓨팅을 그러니까 라지 스케일 프로블럼을 패러렐 컴퓨팅을 하면은 문제를 서브 프로블럼 이렇게 줄여서 각각 컴퓨터에, 프로세서에 주면은 이제 얘네들이 푼 거를 받아서 업데이트하고 뭐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라지 스케일 프로블럼에서는 패러렐 컴퓨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냥 풀 매트릭스를 갖고 뭐 직접적인 방법으로 푸는 거는 거의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계산이기 때문에 그 대신 뭐 하여튼 이러한 라지 스케일 프로블럼에서는
그 도메인 디컴포지션이나 하여튼 어떤 특정한 이터러티브 메소드, 프리컨디셔널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발전됐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그 레퍼런스를 보시면은요, 그 21개, 그러니까 이게 인리아에서 했던 그 도메인 디컴포지션까지는 아마 프로시딩이 나왔고, 지난번에 했던 스위스는 아마 프로시딩이 아직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21+1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레퍼런스를 보실 수 있는데, 베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도메인 디컴포지션 책도 있고요. 쿼터로니가 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오늘 톡은 요걸 기본으로 하거든요. 토셀리하고 위들런드가 쓴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최근에 쓴 책이고 그래갖고요. 그래서 하여튼 공부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토셀리 위들런드 갖고 이 내용이 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입니다. 도메인 디컴포지션 23회는요, 저희 제주도에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꼭 참석하셔갖고, 하여튼 성황리에 좀. 그래서 이제 메인 모티베이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러렐하고 그러니까 병렬하고 분산 컴퓨팅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복잡한 지오메트리가 있으면은 이걸 잘 잘라갖고 그 로컬한 서브 프로블럼을 이제 푸시면 되거든요. 컴플렉스 지오메트리도. 그래서 뭐 여러 방법으로 누메리컬하게 다들 푸셔도 되고, 어댑티브 메쉬하고 로컬 리파인먼트도 가능합니다. 그래갖고 왜냐하면 이론적인 거가 기본적으로 정해진 건 쉐이프 레귤러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쿼시 유니폼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론적인 게 되기 때문에 어댑티브 메쉬, 물론 쉐이프 레귤러는 돼야 되고요. 로컬 리파인먼트 쉐이프 레귤러는 돼야 되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룰 문제는 당연히 이제 심플한 일립틱 문제를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거는 여러분 익숙하실 거고요. 설명을 간단하기 위해서 호모지니어스 디리크렛 바운더리 컨디션을 줄 거고, 그다음에 요거에 뭐 윅봄 같은 거 뭐 설명하고, 이거 마찬가지 이게 기본 베이스지만 이거에 대한 벡토리얼 문제도 가능하죠. 리니어 일라스티시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리얼리 인컴프레서블일 때 과연 이 도메인 디컴포지션 어떻게 적용될 거고, 그거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믹스드 포뮬레이션을 쓰면은 그게 뭐 좋다라는 거, 그런 것도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의 윅 포뮬레이션은 그러니까 뭐 그린 포뮬러 이용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V라고 하는 거는 뭐 하여튼 지로 바운더리가 되는 그런 파이나이트 디멘션 서브 스페이스를 모아갖고 이거 열심히 푸신 다음에 이 솔루션 U를 찾는 거거든요. V는 임의의 V에 있는, 그러니까 베이시스에 해당하는 게 계속 돌려갖고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메가가 주어지면은 저 오메가를 이제 트라이앵귤레이션 할 거거든요. 그래서 트라이앵글로 하던가 아니면은 바이리니어나 뭐 바이쿼드레틱으로 하시려면 쿼드리레터럴,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으로 하시던가, 3D에서는 테트라헤드론 같은 경우는 트라이앵글의 연장선상이고, 헥사이드라나 뭐 프리즘 같은 경우를 해갖고 그 엘리먼트를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트라이앵글이 있으면 여러분 피스와이즈 리니어라고 생각하시면은요, 메쉬를, 오메가 주었을 때 메쉬를 삼각형 모양으로 다 자른 다음에 그 포인트에 대해서 펑션 밸류가 1이고 나머지에선 다 0으로 죽는. 물론 그 작은 삼각형 안에서는 C 인피니티 컨티뉴어스거든요. C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만족하는, 그러니까 피스와이즈 리니어 일단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물론 이거 오늘 설명은 제가 피스와이즈 리니어에 견줘서 할 거지만 당연히 HFM이나 PFM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 도메인 디컴포지션, 오버래핑 슈왈츠 메소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도 비스무리하고요. 그래서 HFM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더 컨버전스 레이트 좋게 하기 위해서 메쉬를 더 잘게 자르는 거고요. P 메소드라고 하는 건 메쉬가 고정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 폴리노미얼 디그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면은 당연히 컨버전스 레이트가 더 좋아집니다. 하여튼 일반적인 좋은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룰 거는 이 V를 그냥 원래는 피스와이즈 그냥 폴리노미얼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리니어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깊게 얘기는 안 할 건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C0란 얘기고요. 그다음에 피스와이즈 리니어 폴리노미얼 펑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아이소지오메트릭이라고 할 건데 저거랑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저 윅 포뮬레이션에다가 저의 베이시스 펑션을 집어넣어 갖고요. 열심히 계산하시면 리니어 시스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건 생긴 모양이 이러한 그레디언트의 이제 인너 프로덕트 적분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변은 아까 얘기했듯이 요게 들어가 갖고 적분한 애가 되거든요. 여기 이 파이 J라는 건 여기 안에 있는 베이시스. 다시 말씀드리면 헷 펑션입니다. 그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그 벌텍스 포인트에 대한 헷 펑션이고 나머지 밸류는 다 0이 되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푸시면 이거 A는 뭐 백슬래시 그 매틀랩에서 A 백슬래시 F로 푸시면 되긴 하는데 이제 사이즈가 커지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거의 컨디션 넘버를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이제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요걸 주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매트릭스에 대한 컨디션 넘버가 H-2승이거든요. 이 H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트라이앵귤레이션 메쉬를 잘게 잘랐을 때 그 각 트라이앵글의 그 다이아미터의 맥시멈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여튼 좀 보시면 메쉬 사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은 이 H라는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건 엄청나게 큰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여튼 이제 뒤에서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보여드릴 건데 얘가 뭔가 안 좋게 돼요. 컨디션 넘버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래서 이제 AU는 F라는 리니어 시스템 문제를 풀 건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A는 아까 앞에서 했던 거 이제 SPD입니다. 그래서 SPD니까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졌다 적용을 시키면은 하여튼 이터레이션을 돌리면은 나오고요. UK라는 게 그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오는 그 이터레이션 그 시퀀스의 한 원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값을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보시는 이 경우 이 이니퀄리티에 대해서는 이게 컨버전스 레이시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무한등비급수로 생각하시면 이 값이 1보다 작으면은요. 이게 k가 인피니티로 가면은 그러니까 절대값이 1보다 이 k가 인피니티로 가면 이 값이 0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0으로 가기 때문에 u가 uk로 컨버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컨버전스 레이시 좋다고 하는 거는 이 값이 0에 가깝게, 1보다는 작은데 0에 가깝게 된다면은, 만약에 간단한 예로 이게 0이라면 한 번만 돌리면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뭐 0.11, 0.1이 훨씬 더 컨버지한 레이트가 좀 0.9에 비해서는 생각해 보시면 0.9의 제곱이나 0.1의 제곱 비교해 보시면은 0.1의 제곱이 값이 더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이 작을수록 이 컨버전스 레이트가 좋은 거고요. 이 값이 죄송합니다. 뭐 하나, 이게 플러스가, 죄송합니다. 플러스인데. 이렇게 되면 1이 돼갖고요. 예시서. 그래갖고 이게 여기가 플러스일 겁니다. 그래서 값이 보시면은 요 컨디션 넘버가 작게 되면은 이게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값이. 그러니까 요 값이 작아지는 거거든요. 전체 값이요. 그래서 이 A의 컨디션 넘버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를 했을 때 요거가 컨버전스 레이트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하고 일반적으로 리니어 이터러티브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리니어 이터러티브 메소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리니어 시스템을 풀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솔루션의 하나의 어프락시메이트,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이니셜 개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니셜 개수가 집어넣었을 때 그 차이의 레지듀얼을 계산을 하고요. 그 레지듀얼 값을 풉니다. 근데 이 풀 때 직접 푸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이 A 인버스의 비스무리한 애로 푸는 거거든요. 스펙트럴리하게 약간 이퀴버런트한 애로 푸는 건데,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말씀하면은 B가 만약에 A 인버스라면 이건 원 이터레이션에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산수 계산하시면은 요거 집어넣고 해서 B 인버스, B가 A 인버스면 이게 한 번에 끝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요게 이제 A의 프리컨디셔널하고 명칭을 부를 건데요.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요걸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업데이트하고 다시 올라가서 U가 다시 올드가 돼서 레지듀얼 계산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프락시메이트하게 이 레지듀얼 값을 풀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 중간에는 뭐 판별법이 있어야겠죠. 진짜 나의 뉴메리컬한 솔루션이 이그젝 솔루션이랑 같은지, 그래서 어느 정도 같게 되면 멈추시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터러티브 메소드를 구성하는 전체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합쳐놓은 버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해시라는 게 여기 들어가고요. 그럼 R 올드라는 걸 끌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합쳐지는 거고, 올드가 뉴가 다시 올드 되고, 뉴가 올드 되고,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이렇게 이터러티브한 메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유제로가 이니셜 됐을 때 이러한 하나의 점화식, 여러분이 아는 점화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뭘 또 체크해야 하냐면 아까 앞에서 뭘 했었냐면 U하고 UK의 어떤 노음 값이 0으로 가기 위한 수렴 가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여기다 U를 넣으시고요. U는 U 더하기 B의,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계신 하나의 항등식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U는 이그젝 솔루션이니까 이건 0인 거고요. U는 U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항등식인데 얘하고 변변 빼면은요. 지금 나오는 게 결국 뭐가 되냐면은 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였다가 그래서 벡터 놈을 하고 서브오디네이트 된 매트릭스 놈을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 벡터 놈을 넣으시면은요. 또 이러한 하나의 이니퀄리티가 나오고요. K는 당연히 K-1 집어넣고 K-2 집어넣고 하시면은 이게 반복이 돼서 결국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인 거거든요. 이 값이 이제 어떤 무한등비급수 생각하시면 이 값이 절대값이 1보다 작게 되면은 k가 인피니티로 갈 때 이게 어퍼 바운드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결국 수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연산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이 리니어 이터러티브 스킴이라는 게 수렴하기 위한 충분 조건 부분을 보시면 요 값이 1보다 작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값이 1보다 작으면 당연히 얘는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필요 충분 조건일 때는 뭐 B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더 있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거의 스펙트럴 레이디어스가 1보다 작은 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인 거고요. 그래서 이 로 부분이 지금 제가 여기 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프리컨디션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를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가 당연히 AU는 F를 푸는 건데 그게 아니라 B라는 SPD라는 새로운 매트릭스를 양변에 곱해도 당연히 이거 열심히 푸시면 솔루션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B라는 거를 이제 A에 대한 프리컨디셔너라고 부를 건데 당연히 이게 프리컨디셔너가 되기 위한 어떤 좋은 조건은 어떤 게 있냐면은요. B에다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당연히 A에다가 액션 취한 것보다 계산이 더 간단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KBA가 KA보다 더 작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에 대한 그 컨버전스 레이트 부분에 해당하는 그 분수식에 보시면 하여튼 그 요값보다는 요게 더 작으면은 당연히 컨버전 레이트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프로포지션이 있는데요. B가 시메트릭이고 아까 리니어 그 이터러티브 스킴에서 보셨듯이 로가 1보다 작으면은 B가 SPD가 되거든요. B가 SPD가 되니까 뭐냐면은 A의 프리컨디셔너 후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만족하면은 이 B랑, 물론 시메트리예요. B가 A에 대한 프리컨디셔너 후보가 되고요. 그럼 그에 대한 컨디션 넘버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아까 그 리니어 이터러티브 스킴에 대해서 컨버전스 레이시 재고요. 그다음에 B라는 거를 지금 아까 성립했듯이 저 값이 1보다 작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B라는 게 A에 대한 프리컨디셔너로 이용을 하시면은요. 이 PCG 메소드가 이제 더 빠르게 컨버지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것도 또 계산이 죄송합니다. 뭔가 계산이 또 틀렸는데 제가 타이핑을 잘못해갖고. 그래서 요걸 열심히 계산하시면은 아까 요게 프로포지션에 의해서 요거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요거 열심히 계산하시면 요게 되고요. 이거 분수식을 하시면은 요게 로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원래 리니어 이터러티브 스킴에 대한 컨버전스 레이트인데 그거 말고 B를 A에 대한 프리컨디셔널 해서 PCG를 적용을 시킨다면은 그거에 대한 컨버전스 레이트이 원래 있는 저거보다 더 작게 되기 때문에 B를 여러분이 A에 대한 프리컨디셔널로 잡아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아까 그 리니어 시스템에 의해서 A에 대한 프리컨디셔널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리니어 이터러티브 그 스킴에 대한 컨버전스 레이트이 PCG를 사용함으로써 더 가속화가 됩니다. 더 빨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B하고 A를 곱했는데 B가 A는 SPD였고요. B가 SPD면 이렇게 곱하면 여전히 SPD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당연히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를 적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칭 프리컨디션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도메인 디컨버전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아이디어가 뭐냐면 오메가라는 도메인이 있으면은요. 그걸 여러분이 n등분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i라고 하는 건 난 오버래핑한 서브 도메인으로 이렇게 조각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오버랩이 있게고 어떨 때는 오버랩이 없게 합니다. 그래서 오버랩이 없게 하는 경우는 이제 난 오버래핑 도메인 디컨버전 메서드고 오버랩이 있게 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난 오버래핑 도메인으로 해서 그거보다 약간 익스텐디드 된 도메인을 저희는 오버랩이 된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뒤에 가서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아마 오메가 i라고 하는 거는 난 오버래핑된 하나의 서브 도메인인 거고 오메가 i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버랩된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 i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오메가 i 입장에서는 익스텐디드 된 서브 도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도메인 자체가 이렇게 약간 겹치게 하는 게 오버랩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직사각형 있으면요. 오메가가 여러분이 그냥 유닛 스퀘어라고 아시면 제가 이렇게 나눈 오메가 1, 오메가 2 얘네들은 난 오버래핑된 하나의 서브 도메인이 되고 제가 오메가 i 프라임이라고 한 건 뭐냐면 약간 오버랩이 되게 됩니다. 이게 오메가 1 프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 오메가 2 프라임은 이런 식으로 오메가 3 프라임은 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다른 도메인하고 어떻게 공통으로 걸쳐 있는 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그래서 서브 도메인을 나눈 게
난 오버래핑 된 건지 아니면 서브웨어 도메인을 나눈 게 오버래핑이 있는 건지에 따라서 명칭이 아까 오버래핑 슈와르츠 메소드하고 난 오버래핑 슈와르츠 메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여기 인터페이스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뭐 적당하게 바운더리 컨디션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난 오버래핑인 경우는 이제 트랜스미션이나 뭐 인터페이스 컨디션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오버래핑인 경우는 여기까지 확장된 거에 대해서 호모지니어스 디리크렛 바운더리 컨디션을 줘갖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뭐 하나 좀 달라진 하나 더 추가돼야 되는 게 뭐냐, 콜스 메시에 대해서도 하나를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콜스 메시에 대해서 추가해야지만 저희가 그 일립틱 프로블럼의 스케일러빌리티가 이제 향상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서브 프로블럼의 개수가 무관하게 컨버전스 레이시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스 메시가 특히 일립틱 프로블럼에 대해서는 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의 원 레벨이 되는 거고요. 콜스 메시를 하나 더 집어넣은 게 이제 투 레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 레벨을 이제 멀티 레벨이라고 부를 건데요. 그래서 콜스 메시라는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설명드리면 n이라는 게 이제 이거의 개수인데요. n이랑 무관하게 컨버전스 레이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코스 메시에 해당하는 그 부분도 집어넣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잘 보시면은 현재 도메인을 나눈 건 i가 1부터 n까지고요. 코스 메시는 제가 여기 제로라고 해서 오메가 제로 부분이 하나 추가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을 풀기 위해서 로컬 문제를 풀어서 그거를 다 더해갖고 뭔가 업데이트해서 풀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이터러티브 메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보신 오메가가 있을 때 당연히 도메인 두 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오버랩이 없는 경우는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에 대해서 나누고 감마에다가 인터페이스 바운더리 컨디션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랩이 있는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오메가 1이 저기까지 간 거고 프라임이 오메가 2 프라임 여기까지 돼서 중간에 오버랩이 있는 겁니다.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오버랩의 사이즈를 이제 델타라고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델타는 그러니까 메쉬 사이즈 H랑 비스무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H의 근사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얼마만큼 겹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메쉬 사이즈 비스무리하게 겹치게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그냥 빨리 넘어갈 건데요. 나노버래핑이라고 하는 거 아까 기본적인 그 일립틱 프로블럼에 대해서 지금 중간에 감마, 트랜스미션, 컨디션이 들어가 갖고요. 거기에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푸는 거나 아까 원래 그 기본적인 일립틱 프로블럼을 푸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컨티뉴어스 프로블럼에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감마에서 F의 어떤 조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레귤레리티가 좀 좋아야 되고요. 이게 FEM으로 넘어가면 그 레귤레리티까지 필요하지 않는데 하여튼 뭐 그러한 얘는 아마 위드런드 책에 보시면은 컨티뉴어스하고 FEM 프로블럼에 대해서 뭔가 F에 대한 레귤레리티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뭐 강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한번 예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봐보시면 되고 원디멘셔널 예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봐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냐면 원래 U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U1에 있는 인테리어 밸류고 U2에 있는 인테리어 밸류 감마에 대한 값 결국 이게 U를 다 나타내는 거고요. F란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있는 것도 오메가 1에 있는 F의 인테리어 밸류, 오메가 2에 있는 F의 인테리어 밸류,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있는 감마에 대한 밸류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도 마찬가지 이렇게 리오더링을 하시면 이렇게 뜯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감마하고 I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이제 감마, 인터페이스 바운더리에 있는 애들. 그래서 이렇게 리오더링을 하시면은 주어져 있는 저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자체가 이렇게 리오더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A 감마라고 하는 건 당연히 A 감마 1쪽에 있는 거하고 2쪽에 있는 거하고 합친 거고 저 F 감마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1에 있는 거하고 오메가 2에 있는 거하고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두 개를 합쳐서 저기 보시면 써놓은 대로 그대로 되는 거고. 근데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 트랜스미션 컨디션을 노멀 딜리버티브에 대해서 어떻게 디스크릿 프로블럼을 적용할 거냐인데요. 뭐 보시면은 요거가 이제 저 디스크릿 플럭스라고 해갖고 잘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요게 디스크릿 플럭스가 되고 요 F가 요게 있는 거고요. 요 두 개인데 감마 내부에 있는 거하고 인테리어에 있는 거 합쳐진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디스크릿 플럭스, 그러니까 플럭스 분을 약간 어프락시메이션 해갖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AU는 F를 리오더링해서 저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첫 번째하고 여기 디리크렛 바운더리 컨디션 부분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오메가 I, 감마 말고 원래 밖에 바운더리에 대해서는 호모지니어스를 주는 거고, 감마에 대해서는 요 값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하고 세 번째인 노이만 바운더리 부분을 보면은 이 원래 바운더리, 전체 바운더리에서는 호모지니어스 디리크렛을 주시는 거고, 감마에 대해서는 여기 디스크릿 액션 플럭스인 노이만 데이터를 집어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잘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은 원래 이거를 그냥 하나의 헷 펑션의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베이시스 펑션하고 1대1 매칭되는 그냥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에서 푸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파트, 제가 지금 서브도메인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마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상에서 문제를 푸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날리면은 슈어 컴플리먼트가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A라는 매트릭스가 SPD면은요, 그거의 컨디션 넘버하고 슈어 컴플리먼트, A의 슈어 컴플리먼트에 대한 컨디션 넘버를 비교해 보시면은 제가 컨디션 넘버가 훨씬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A에 대한 컨디션 넘버가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컨디션 넘버를 생각해 보시면 얘를 푸는 게 더 낫습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푸시면은 문제가 이렇게 인터페이스에 대한 문제를 푸시면은 이걸 풀고 나서 다시 인테리어, U에 대한 인테리어 값은 마지막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풀면 되기 때문에 이 U 감마,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상에서 U 값을 알게 되면 인테리어 값을 알 수 있으니까 굳이 이건 안 풀고 얘만 풀어도 되겠구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U 감마에 대해서 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디스크릿 플럭스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풀면 되거든요. 이거 마찬가지로 슈어 컴플리먼트 문제이기 때문에 컨디션 넘버 부분을 잘 비교해 보시면 얘가 계산 비용이 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고, 이건 PTDP랑 관련된 거야.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박은희 교수님이 이제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페이스 상에서 U 값을 구하는 원래 문제를 그거에서 슈어 컴플리먼트를 다운시킨 거는 우리가 BDDC라고 해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개념이 약간 적용돼서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주어진 문제를 아까 디스크릿 플럭스라는 그 플럭스 시스템을 내린 거는 PTDP라는 문제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문제가 스펙트럴리하게 이퀴버런트하다는 건 좀 알려져 있고요. 제가 공부한 부분은 BDDC여갖고 PTDP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게 되면 이게 되고 이게 되면 이게 되고 해서 하여튼 스펙트럴리하게 이퀴버런트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앞에서 제가 뭐 틀렸나요? 아니. 예. 저기 나온 게 저기 어차피 PTDP로 보면 도메인 문제를 라고 생각을 하면 똑같은 지금 저 안에 있는 S1 인버스 플러스 S2 인버스가 PTDP에 프리컨디션 없는 그냥 오퍼레이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PTDP를 이미 유도를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머리 폼이냐, 주얼 폼이냐, 지금 이미 주얼 폼을 딱 끝났잖아요. 저게 PTDP고, 지금 프라이머리 폼으로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게 BDDC고. 지금은 인터페이스에서 변수를 서버 도메인으로 따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닌가요? 그 PTDP는 서버 도메인별로 인터페이스의 변수를 따로 하나씩 가지고 있죠. U, 감마, I가 각각 인터페이스별로 나눠서 두 개. 노멀 플러스만 같이. 그래서 이게 지금 요걸 보시면 U감마 1, U감마 2가 있는데 더 같은 값이라 상쇄를 하면 되는데 얘네 두 개가 이게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서 얘가 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거는 이따 박은희 교수님께서 한번 자세히 해주시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이거 타이틀 박은희 교수님이라고 해야 되죠, 시간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PD에 적용된 FEM 상에서의 오버래핑 슈와르츠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증명 부분은 좀 생략을 할게요. 왜냐면 위드런드 책을 열심히 읽으시면 증명이 한 두세 페이지짜리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오버래핑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게 보시면은 아까 오메가 기억하신 오메가 1 프라임하고 오메가 2 프라임 이렇게 오버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어떻게 먼저 그냥 오메가 1에서 데이리크랩 바운더리 풀고 바운더리 이 데이터는 이제 유제로에 대한 트레이스를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오메가 2 프라임에서는 마찬가지 데이리크랩 프로블럼을 풀고 바운더리에서는 그 위에서 구한 솔루션의 트레이스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오메가 1 프라임, 오메가 1 프라임 그 바운더리에 대해서는
만약 유제로가 주어졌다면 그거의 값에 대해서 트레이스 값에 대해서 구하고 그리고 나머지도 다 유제로 다 적용되는 걸 적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un 플러스 2분의 1 값을 갖고 와서 이제 이거는 이제 노온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시면은 이제 다시 이걸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메가 2 프라임에 대해서는 그거에 트레이스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오메가 1 쪽, 오메가 1 프라임 쪽은 다 얘로 함수를 갖고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이쪽 풀고 저쪽 풀고 이쪽 풀고 저쪽 풀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버래핑 슈와르츠 메소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멀티플리커티브 이제 슈와르츠가 나오는데 저도 이거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노테이션이 좀 많고요. 뭐 PI는 뭐 RI에 뭐 하여튼 뭐 A, I의 인버스에 뭐 그건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멀티플리커티브 슈와르츠는 뭐냐면은 아까 기억을 하시는 레지듀얼 부분을 제가 풀었거든요. 근데 레지듀얼 부분을 어떻게 푸냐면은요. 그러니까 멀티플리커티브는 도메인이 있으면 서브 도메인 부분으로 문제를 원래에서 서브 도메인 하나로 문제를 리스트릭션을 시킵니다. 그 레지듀얼 부분을. 그래서 그 레지듀얼 문제를 그 로컬에서만 풀거든요. 그래서 로컬에서 풀고 그걸 다시 원래 도메인을 올려서 그 다음에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이 나오면은 이 값을 다시 다 옆에 있는 도메인으로 또 내려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로컬하게 풀고 다시 이거를 원래로 올려서 업데이트를 하고 이 단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에디티브를 할 건데 에디티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원래 큰 도메인에서 이제 레지듀얼이 있으면은 그거를 다 서브 도메인으로 내릴 거예요. 모든 서브 도메인으로. 그래서 그 서브 도메인 상에서 그 리스트릭션 시킨 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서 이 햇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있고 옆에 것도 이 햇에 대한 갖고 있고 그 다음 것도 다 이 햇에 대한 값을 다 다르게 갖고 있을 거거든요. 이걸 위로 올려서 이걸 다 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원래 주어진 이니셜 케이스에 대해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왜 그 애디티브 슈와르츠 메서드가 패러렐 컴퓨팅이 가능하냐면은요. 원래 거를 로컬한 서브 플러그램을 무조건 다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 프로세서에서 각각 하나의 서브 플러그램을 푸는 거예요. 풀어서 이 업데이트된 거를 이 컴퓨터는 각각 서브 도메인에서 각각 서브 도메인에서 푼 문제를 받아서 다 썸을 한 다음에 원래 거에다 업데이트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가능한데 멀티플리커티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거를 한 서브 도메인에 내려서 풀어서 올린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업데이트하고 옆에 도메인을 또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이 약간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디티브하고 멀티플리커티브하고 기본적인 그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잘 보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혹시 이제 보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얘랑 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거랑 비슷하면은 I-BA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I-BA랑 비슷하고요. 요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얘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거에 대한 매트릭스 놈이 1보다 작으면 아까 뭐가 된다고 그랬냐면 저 컨버전스 레이스를 얘기할 수 있고 요게 우리의 프리컨디셔너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얘하고 같게 보시는 거. 얘하고 얘를 같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면 이제 저거를 이제 전개를 할 거거든요. 저렇게 된 거. 이걸 전개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BA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BA하고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캔슬 아웃이 돼서 남는 게 그래서 보시다시피 BA랑 비스무리한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BA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멀티플리커티브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이제 도메인은 서브 도메인 개수는 이제 점점 많아지겠죠. 그럼 이제 이게 뭐 I-P에 뭐 L까지 되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I-2로 됩니다. 원래는 이 캔슬 아웃까지는 안 시키고요. I-2의 얘가 얘에 해당하는 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여튼 멀티플리커티브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게 뭘 의미하는지는 하여튼 게 하나 내려서 그래서 풀고 올라가서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옆에 서브 도메인을 보내고 또 풀고 올라간 게 업데이트하고 나서 내려오는 게 멀티플리커티브고 에디티브라고 하는 건 각각 서브 도메인을 돌아서 다 푼 다음에 그 푼 E라는 애를 다 모아서 그 다음에 업데이트하는 게 에디티브입니다. 그래서 그게 뒤에 가서 보시면은 요 모양이 되게 간단할 거예요. 에디티브라는 게. 그래서 시퀀셜한 멀티플리커티브 스텝을 건너뛰기 때문에 얘는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BA가 그냥 됩니다. BA.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애디티브 슈와르츠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러렐 컴퓨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리차드슨을 집어넣으면 일반적으로 컨버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뭐 크라이로프 서브스페이스 이제 메소드를 이용할 건데 당연히 이 부분이 SPD라면 당연히 이제 저희가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적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B하고 A를 곱한 부분이 이 부분이 시메트릭이 된다는 건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SPD가 된다는 걸 이해하셔갖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 경우는 컨버전스 레이스를 할 때 이거의 컨디션 넘버를 볼 거고요. 그다음 앞에서는 뭘 볼 거냐면은 멀티플리커티브에서는 이 일반적으로 시메트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전체 값이요. 이 에러 프로퍼게이션 오퍼레이터라고 할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매트릭스 놈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값이 1보다 작으면은 리니어 이터러티브 스킴 자체가 수렴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에디티브 부분에서 가셔 보시면은 이 BA인데 이 BA라는 게 SPD가 되면 저희가 PCG를 적용시켜 갖고 결국 이게 컨디션 넘버를 보셔 갖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아까 프리컨디션 그러니까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상에서의 컨버전스 레이크 분수 모양 제가 오타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를 보시면 이제 그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컨버전스 레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에디티브 슈왈츠 메소드에서는 이 전체에 대한 컨디션 넘버를 보는 거고요. 컨버전스 레이를 보실 때. 그다음 멀티플리커티브에서는 그게 시메트릭한 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게 에러 프로퍼게이션 오퍼레이터를 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체를 봅니다. I-BA 값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얘가 BA가 됩니다. I-를 하시면은 남는 게 BA 모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시메트릭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컨디션 넘버를 보는 게 아니라 요거에 다시 말씀드리면 요 에러 프로퍼게이션 오퍼레이터에 대한 매트릭스 놈을 보는 게 멀티플리커티브 슈왈츠 메소드에서는 컨버전스 레이트를 보는 겁니다. 그다음 에디티브에서는 뭐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레지듀얼로 보시면 원래 거를 각각 서브 도메인을 때려 내려서 그 다음에 거기서 문제를 풀고 올린 다음에 그게 하나 i가 1일 때 하나 하고요. i가 2일 때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서브 도메인 내려서 풀고 올리고 그럼 세 번째로 내려서 풀고 올리고 근데 그걸 다 썸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 서브 도메인을 풀어서 다 올린 다음에 합친 거를 업데이트 시키는데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요거 나중에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시메트릭 SPD가 돼갖고 저거는 이제 저거에 대해서 컨디션 넘버를 구하면은 에디티브 슈왈츠 메소드에 대한 컨버전스 레이트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브 도메인이 1부터 n까지 있었고요. 여기 일립틱 문제에 대해서는 원 레벨에서 스케일러빌리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 프로블럼, 코스 메쉬를 항상 집어넣어갖고 풀어야 되고요. 뒤에 아마 뉴메리컬한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 이터레이션 넘버가 그러니까 n의 비력이 커지거든요. 원 레벨만 쓰면은요. 그래서 서브 도메인을 내는 애가 있고 하나의 코스 메쉬 파트가 안에서 2레벨로 푸셔야지만 이 스케일러빌리티, 그러니까 이 n 값이 작아질 때, n 값이 커질 때 비례하지 않게끔 나올 수가 있게끔. 그래서 여기 모 레벨이긴 한데요. 그냥 2레벨이면 됩니다라는 얘기.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스케일러빌리티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레벨에서는 문제를 다뤄야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푸시면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2레벨이 들어간 이 콜스 파트가 이제 들어간 콜스 메쉬 파트가 들어가서 여기 하나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에디티브도 당연히 하나가 늘어나서 썸 자체가 0에서 n이라는 게 하나 늘어났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본 원 레벨은 얘만 있었고요. 지금 R0라는 하나의 콜스 메쉬에 대해서 2레벨 다른 레벨에 대해서 이제 2레벨 에디티브 슈왈츠 메소드라고 해서 저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앱스트랙트 슈왈츠 티어리를 할 건데요. 그럼 과연 에디티브 슈왈츠 메소드나 멀티플리커티브 슈왈츠 메소드에 대해서 컨버전스 레이트를 보이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컨버전스 레이트를 봤을 때 이 어퍼 바운드가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어떤 기본적인 테크닉이 필요한가인데 이제 그동안 이제 연구에서 밝혀진 게 뭐냐면 세 가지만 보이면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에디티브 슈왈츠 메소드의 미니멈 아이겐 밸류가 해결되고 두 개에 의해서 맥시멈 아이겐 밸류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컨디션 넘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스테이블 디컴포지션이고 두 번째가 스트렝스 코시 슈왈츠 이니퀄리티고요. 세 번째가 로컬 스타빌리티요.
한국말하고 영어 섞은 로컬 스타빌리티 세 개를 보이시면은 이 세 개에 의해서 뭐 아까 얘기했던 애디티브 슈와르츠 메소드에 대한 컨디션 넘버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V라는 게 이렇게 이제 스페이스를 기본적으로 나눌 거고, 이거 디렉섬 아닙니다. 이거 디렉섬 아니어서요. 여기 이미값 뽑아도 이거에 의해서 표현되는 값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좋은 하나의 V를 서브 스페이스로 디컴포지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유일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했던 그 심플 이그젬플에 해당하는 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SPD 윅 포뮬레이션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로젝션 같은 오퍼레이터라고 하겠는데요. 저기 그냥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저는 요거를 그냥 A로 같이 할게요. BI라고 하는 건 로컬 파트 문제에서 약간 다른 오퍼레이터 생각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냥 A라고 같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의 어썸션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건 다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원래 그 힐버트 스페이스의 U에 대해서 하나의 이렇게 파이나이트 썸으로 UI로 뜯어지고 그거에 대한 하나의 이니퀄리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윅 포뮬레이션에 있는 하나의 A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니퀄리티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렝스 코시 슈와르츠 이니퀄리티라고 해갖고요. 요 입실론 IJ는 이제 IJ 값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건데, 하여튼 이러한 이니퀄리티가 성립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로컬 스타빌리티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의 오메가라는 값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I에 대해서, 물론 이것도 보시면 AI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A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 개를 증명을 하면 뭐가 되냐면, 이 첫 번째 게 애디티브 슈와르츠 메소드에 뭘 보여주냐면은 미니멈 아이겐밸류 값을 보여주고요.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바로 뭘 보여주냐면은 애디티브 슈와르츠 메소드의 맥시멈 아이겐밸류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얘네 코에피션트하고 결국 애디티브 슈와르츠 메소드의 이제 그 컨디션 넘버에 대한 하나의 그 바운드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스테이블 디컴포지션, 스트렝스 코시언트, 이니퀄리티, 로컬 스타빌리티가 되면은 1, 2, 3번을 다 만족한다면은 이러한 이니퀄리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미들런드 책 보시면은 자세히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이니퀄리티 보시면은 얘를 밑으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어퍼 바운드의 바운드가 되고요. 죄송합니다. 맥시멈 아이겐밸류의 바운드가 되고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얘로 나누기 때문에 이거에 하나의 미니멈 아이겐밸류 역수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거에 대한 또 어퍼 바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맥시멈은 어퍼 바운드가 나오고 얘에 대해서는 뭐 로우 바운드인데 역수 취하면 되니까 다시 어퍼 바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를 알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디티브 슈와르츠 오퍼레이터 자체가 시메트릭인 거기 때문에 이거의 B가 결국은 J에 대한 컨디션 넘버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PCG를 적용시키면 나오는 게 그거에 대한 컨디션 넘버가 이 두 개의 곱의 바운드로 나옵니다. 그리고 멀티플리커티브는 약간 증명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멀티플리커티브는 길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보이시듯이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이게 바로 뭐냐면 에러 액시 오퍼레이터거든요. 에러 프로퍼게이션 오퍼레이터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이 아까 아마 PMS로 잠깐만 저도 이게 아까 1-P 이렇게 된 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에러 프로퍼게이션 오퍼레이터가 여기 들어가갖고 그거에 대한 어떤 매트릭스 놈이라는 게 1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아까 멀티플리커티브 슈와르츠 메소드라는 게 그 리니어 이터러티브 시스템에서 컨버지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앞에 붙였던 I-B에 해당하는 부분이 I-BA에 해당하는 부분이 1보다 작다는 걸 보였기 때문에 멀티플리커티브 슈와르츠 메소드 마찬가지로 컨버지 한다는 거. 저 방법에 의해서 컨버지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잠깐 다시 방문해 보면은요. 오버래핑 슈와르츠 메소드는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은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건 당연히 이 값이 1만 돼도 이니퀄리티가 성립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값이 1이면은 이걸 이용한 매트릭스가 입실론 큰 매트릭스가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스펙트럴 레이디어스는 대문자 n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거는 1이 아니라 작은 값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사실은 그러니까
그 메인 다이고널만 1이거나 오프 다이고널만 0이면은 사실 이 값이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거는 엄청나게 좋은 프리컨디셔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요 로컬 스터빌리티는 일반적으로 제가 뭘 쓸 거냐면은요. 이그젝트 로컬 사이버를 풀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이 오메가는 1로 해서 증명 부분에서 대개 증명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요 스트렝스 코시 슈왈츠 이니퀄리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기 스탠다드한 컬러링 테크닉을 집어넣으시면은요. 그 컬러링 아규먼트를 집어넣으시면은 그 도메인 자체가 카테시안한 디컴포지션으로 됐다면은 그리고 오버랩이 좀 많지 않다면은요 2디멘션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러한 매트릭스 된 스펙트럴 레이디어스가 4로 해결되고요 3D에서는 여러분이 요거에 대한 그 매트릭스로 구성된 스펙트럴 레이디어스가 뭐로 구성되냐면은 8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증명을 하지 않고 항상 증명에 초점을 두는 건 스테이블 디컴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2D인 경우는 여러분이 서브 도메인을 잘 했다면, 카테시안 디컴포지션 잘 했다면 4가 되는 거고, 이거에 메이트릭스의 스펙트럴 레이디어스요. 그 다음에 이그젝트 로컬 사이버 쓰기 때문에 이 오메가는 그냥 1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냥 증명은 안 하셔도 되고, 스테이블 디컴포지션만 증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증명을 안 할 거긴 한데, 이거 C0라는 값이 1 플러스 대문자 H에 나누기 델타라는 걸로 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컨스턴트 부분은 그냥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로우 바운드 파트가, 그러니까 미니멈 아이겐 밸류 파트가 이것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결국 아까 여기서 봤던 이 컨디션 넘버 부분에서 봤던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값이 숫자가 1이 되고요. 아까 말씀 2D인 경우는 이게 4로 해결되고 3D인 경우는 보통 8로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냥 컨스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그 미니멈 아이겐밸류 파트에 대해서 어퍼 바운드로 1 더하기 대문자 H 나누기 그다음에 델타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증명도 사실은 엄청나게 길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요. 여기서는 뽀안까리 이니퀄리티하고 스케일링 아규먼트밖에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이용하시면은 그러니까 스케일링 아규먼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도메인이 이렇게 팽창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레퍼런스 엘리먼트로 갖다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만약에 L2라는 놈하고 그러니까 세마이 H1하고 하면은요 값이 앞에 코에피션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H가 대문자 H가 어디 생기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H가 나오고 델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미니멈 아이겐밸류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역수에 대한 어퍼 바운드를 구할 때는 여러분이 그 책을 보시면은 딱 쓰이는 게 스케일링 아규먼트하고 뽀안까리 이니퀄리티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레퍼런스 엘리먼트를 갖다 다시 돌아올 때 그 작은 서브 도메인에 대한 그 다이아미터가 대문자 H이기 때문에 뭐 H가 어디 생기거나 H가 어디 나눠지거나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저 대문자 H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델타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오버랩한 요게 두께거든요. 그래서 델타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걸 너무 무식하게 하면은 제너러스 오버랩을 하면은 값이 당연히 잘 나오긴 하는데요. 계산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는 되게 얇게 스몰 h 메쉬 사이즈로 비스무리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C라고 하는 거는 메쉬 사이즈하고 서브 도메인 개수하고 이 오버랩한 두께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안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컨디션 넘버, 스티프니스의 컨디션 넘버에 해당하는 이 값보다는 훨씬 더 적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의 프리컨디셔너로서 애디티브 슈왈츠 메소드도 좋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요. 아까 2시 반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4시까지는 가능한데 조금 휴식 시간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뉴메리컬한 거는 이거는 일단 클래시컬한 FM, 그러니까 H 버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혹시 이제 등가 해석법이라고 해갖고 하나를 이제 더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등가 해석법의 아이디어를 설명 약간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뉴메리컬한 리절트를 보여드릴 건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애디티브 슈왈츠 메소드의 컨디션 넘버가 대문자 H에 나누기 뭐 R인데 R도 마찬가지로 델타랑 비스무리한 애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어리티컬한 결과랑 제가 뉴메리컬한 거랑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30분 만에 할 수 있을지. 아까 트라이앵귤레이션은 시즈 P1 하셨잖아요. 지금 폴스 스페이스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그냥 피스와이즈 리니어로.
아, 예, 알겠습니다. 어떤 걸 가능한지 뭐 그냥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 메시 자체가 일단 메시라는 걸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코스 메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해서 형성된 FM, 그러니까 그 C0 액션 피스와이즈 폴리노미얼 그 FM 값이 여기에서 생성된 거고, 파이 메시는 이걸 더 잘게 자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더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하나의 오메가 1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오메가 2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 부분이 여러분이 오메가 3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오메가 현재는 지금 제가 서브 도메인을 난오버래핑하게 서브 도메인을 잘랐는데, 그래서 아까 오버랩이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저 델타라는 게 결국 뭐냐면 여기서 메쉬를 내가 하나만 더 늘리겠다. 이렇게 되면 요걸 합친 게 이제 여러분의 오메가 1 프라임이 되는 거고요. 오메가 2 프라임도 마찬가지로 원래 난 오버래핑해서 제가 한 칸만 더 늘리겠다. 그래서 들어간 애가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오메가 2 프라임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메가 3에서 한 칸만 그 트라이앵귤레이션 한 칸만 더 늘려서 주위를 다 돌리겠다. 그럼 이게 오메가 3 프라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호모지니에스 디리크렛 바운더리 컨디션을 풀면은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핵 펑션 갖고 다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더 들어가고 원래 인테리어 포인트에 대한 핵 펑션도 다 들어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메가 4도 하나씩 늘려서 이렇게 되고요. 5 프라임이요. 그다음 오메가 5 프라임 오버랩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더 늘렸기 때문에 이게 오메가 5 프라임이 되고. 그래서 노란 선으로 근 거를 여러분이 코스메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형성된 여러분 핵 펑션을 코스메시에서 형성된 하나의 파이널 엘먼트 펑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흰색으로 더 잘게 자르는 거, 더 잘게 자른 부분에 대해서 형성된 게 파인 메쉬가 되겠고요. 그 파인 메쉬에서 제가 메쉬 사이즈 H를 기본으로 해서 한 칸만 더 늘려서 오버랩을 하나만 더 늘려서 하는 게 오메가 1 프라임이 되고, 그거에 위에서 형성된 저의 그 피스와이즈 리니어 엘리먼트가 이제 오메가 1에서의 하나의 베이시스 펑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옆에 오메가 2 프라임, 3 프라임, 4 프라임에서 이제 하여튼 보시면 펑션 자체가 오버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확장됐기 때문에 거기에 노달 포인트에 대한 어떤 핵 펑션을 더 추가로 더 갖고 가기 때문에 여기 좀 겹친 부분이 지금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오버래핑 슈라츠 메소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코스 메쉬가 반드시 이 파인 메쉬에 이렇게 딱 나눠져 있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HP 버전이라고 하시면은 이 P에서 내가 폴리노미얼 디그리 더 큰 걸 했다면 밑에선 더 작은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그 아이소조메트릭 같은 경우 할 때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큐빅을 했을 때 밑에서 리니어로 하셔도 상관없고, 바이큐빅인데 각 어떤 선에서 컨티뉴이티가 C0라면은 밑에서는 C2로 잡아서 해도 상관없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떤 계산 비용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물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코스 메쉬에서 형성된 그 파이널 엘리트 스페이스하고 이 파인 메쉬에서 형성된 그 파이널 엘리트 스페이스하고 서로 이렇게 네스티드가 되냐 안 되냐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되냐면은 여기서 잡은 거에 대한 리니어 인터폴런트를 잡고 그거에 대해서 L2 프로젝션을 시켜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H하고 스몰 H라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요 두 개가 서로 관계가 항상 메쉬가 딱 평행하게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물론 L2 프로젝션을 쓰시던 거 어떤 요 두 개 사이 어떤 저런 어프락시메이션 프로퍼티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맞게 디그리를 다르게 다루셔도 되고, 이 밑에 메쉬를 약간 다르게 하셔도 되고, 뭐. 그래서 방법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5분만 쉬었다가? 예, 아니면 그냥 바로 갈까요? 바로 그냥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등기화 해석법이라는 걸 우리 학생들은 75분짜리 수업 예. 추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등기화 해석법이라는 걸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뭐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제가 클래시컬한 FEM에서는
기껏해야 C0 컨티뉴어스거든요. 어떤 식의 여러분이 쉐입 펑션을 잡든지 간에. 근데 얘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서포트도 더 넓고요. 컨티뉴이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저걸 하시는 분은 이거는 C0고 이걸 일반적으로 스무트한 뭐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폴리노미얼 디그리가 주어지면은 그거보다 하나 낮거든요. 컨티뉴이티가. 그래서 폴리노미얼 디그리가 P가 주어지면은 그거보다 하나 낮은 C to the power P-1 컨티뉴이티를 갖기 때문에 공학 하시는 분들은 C0 그 쉐입 펑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인 건 없습니다 아직. 약간 스무트한 베이시스 펑션을 했더니 더 잘 잡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라스티시티 문제 같은 경우도 커브드한 도메인에서 에러를 더 잘 잡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많이 쓰시거든요. 특히 스트럭처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은 요걸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설명을 드리면 설명이 길어 갖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혹시 저기 널프스라는 거 배우셨나요? 비스플라인이요? 비스플라인 배우셨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럼 베이시스 펑션을 비스플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아이소지오메트릭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CAD라는 것까지 아시는 분은 비스플라인을 표현하는 한계는 저기 코닉 섹션 같은 경우를 비스플라인으로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코닉 섹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스플라인의 분수꼴인 널프스라고 하거든요. 난 유니폼 내셔널 비스플라인이라고 해갖고 그거는 어떤 거냐면 요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을 좀 먼저.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이 비스플라인을 3차원 비스플라인을 만들어 갖고 여러분 이러한 커브를 이렇게 검은색 커브를 만들고 이걸 여러분이 코닉 프로젝션을 시킬 거거든요. Z는 1이라는 코닉 프로젝션을 시켜버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스플라인의 어떤 활용도가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수에서 유리수로 갔듯이 그러니까 비스플라인에서 내가 널프스라는 걸 이용해 버리면은 도형을 더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코닉 섹션 파트요. 뭐 원이라든지 일립틱한 애들이라든지 할 때 그런 걸 다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널프스라는 거를 이용을 해갖고 문제를 풀 거고요. 근데 널프스라고 하는 건 또 어떤 도구냐면은 CAD 상에서 CAD로 디자인을 할 때 쓰는 기본 베이시스 펑션이 널프스거든요. 그래서 그 널프스가 CAD에서 그림 그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피지컬 도메인을 표현할 때도 베이시스 펑션이고 우리가 PD 문제를 풀 때도 널프스예요. 그래서 이게 등기하라는 게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베이시스 펑션도 널프스고 그 다음에 우리가 PD 문제 푸는 애도 널프스. 그래서 두 개가 같기 때문에 등기하 해석법이라고 해서 아이소지오메트릭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기본적인 게 아이디어가 왜 나왔는지 CAD에서 뭔가 도형을 그린 다음에 지오메트릭 어프락시메이션한 애로 다시 다운이 되거든요. 클래시컬 뺨을 하시면은 커브드 도메인도 아마 피스와이즈 리니어는 잘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생긴 에러가 약간 있고 다시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걸 리파인먼트 하면은 다시 원래 CAD로 올라가서 보정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요. 여기 CAD의 베이시스 펑션 널프스고 여기서의 베이시스 펑션 피스와이즈 폴리노미얼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소지오메트릭이라고 하는 CAD에서 콜 시스템 메쉬에서 여러분이 도메인을 한 번에 빵 만들어 버리면은 그 다음에 아이소지오메트릭 어널리시스에서는 리파인먼트를 할 때도 안 올라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리파인먼트 할 때 여기서 도형 모양을 유지해 주거든요. 그래서 콜 시스템 메쉬에서 피지컬 도메인 널프스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끌고 와서 PD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도 널프스 정보를 끌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계산이 좀 빠를 수가 있고요. 이 올라가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 돌기 때문에 리파인먼트를 하셔도 도형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브드 된 도메인에서는 사실은 이런 데서 이게 약간 잘라갖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얘는 그 지오메트리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기상에서 생기는 에러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상한 도용한 그 스트럭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CAD 문제를.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컨티뉴이티가 좀 더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부연 설명이 다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비스플라인을 만드는 법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낫이 주어지면은 이 콕스디브 알고리즘을 돌려갖고 보시면 피스와이즈 이게 컨스턴트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나가 올라가면은 리니어가 되고 하나가 올라가면 쿼드레틱 되고 하나가 올라가면은 큐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낫이 주어지면 아까 앞에서 했던 콕스디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푸시면은 이러한 이건 햅 펑션입니다. 그래서 1D에서는 햅 펑션하고 저기 클래시컬 파이널 엘리먼트하고 아이소지오메트릭하고 똑같습니다. 베이시스 펑션인데 이제 2D에서부터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 2D에서 이제 이렇게 주어진 콕스디브를 쓰시면은
지금 이제 색깔별로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 서포트가 더 넓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이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티뉴이티가 이거는 쿼드레틱인 경우는 컨티뉴이티가 하나가 다운돼서 C1 컨티뉴이티가 되고요. 그럼 여기 양 끝에 점을 이렇게 약간 반복을 한 거는 저건 오픈 납 벡터라고 해갖고요. 여러분이 이제 디리크렛 바운더리 컨디션 풀기 위해서 얘만 값이 1이고 나머지는 다 베니시 되게 되는 거고, 이 마지막 얘도 마찬가지로 값이 1이고 나머지는 다 베니시 되는 거고, 그래서 PD 문제 풀 때는 항상 여기 오픈 납 벡터를 쓰고요. CAD 상에서는 저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픈 납 벡터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양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 바운더리 컨디션까지 맞아야지 PD 문제 풀거든요. 그래서 오픈 납 벡터 PD 하시는 분은 꼭 하셔야 되고, CAD 하시는 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큐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낫이 주어지면 아까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열심히 돌리시면은 이러한 큐빅에 해당하는 스플라인이 나오는데요. 서포트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큐빅인 경우는 보시면 낫 벡터가 5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폴리노미얼 디그리가 P면은 낫 벡터가 P 플러스 2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서포트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거 보겠어요. 서포트라고 하는 거 0에서부터 요 양쪽의 끝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B53, 그 세 번째 거에 대한 이제 큐빅 이제 B 스플라인 보시면 서포트가 4분의 1에서 4분의 1에서 1, 요게 되고요. 요게 가장 크구나. 네 번째 거 보시면 서포트가 0에서 1까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포트 길이는 여러분이 5개 납 벡터를 잡으시면 시작하는 거하고 끝나는 부분이 다 서포트가 되기 때문에 얘랑은 당연히 다릅니다. 얘는 하나에 대해서 핵 펑션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폴리노미얼 디그리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다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포트는 여기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해결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서포트가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버래핑 슈왈츠 메소드 풀 때 아까 그 스테이블 디컴포지션에서 약간 새로운 프로젝션을 써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펑션이 이렇게 넓더라도 그 서포트가 넓더라도 똑같이 오버래핑 슈왈츠 메소드가 애디티브 슈왈츠 메소드가 적용된다는 거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마찬가지로 그 쿼드레틱에 대해서 하나의 그 낫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걸 콕스티브 알고리즘으로 돌렸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쿼드레틱한 비스플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비스플라인이 나오고 뭐 폴리노미얼 디그리고 레귤레러티가 P-1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낫만 반복을 해버리시면은 알고리즘 돌리면은 컨티뉴티가 하나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4가 반복됐기 때문에 쿼드레틱에서 C1인데 하나 반복되면은 하나씩 줄어들어서 C0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 빨간 애만 값이 있고 나머지는 다 베니시한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하나씩 있는 애들은 다 글로벌하게 C1 컨티뉴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서포트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P보다 더하기 1이 있어야 되니까 요게 5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4개의 엘리먼트가 되는 거가 큐빅인 경우 4개 엘리먼트가 되는 거고 쿼드레틱은 3개 엘리먼트가 되는 거고 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포트가 나오고 서포트가 더 넓다는 거 컨티뉴티가 더 크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그게 많은 차이는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난 네거티브고 저거 다 합치면 1이 되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된다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건 뭐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비스플라인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컨트롤 포인트를 잘 주시면은 여러분의 커브 같은 거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D 디멘션에서요. 그렇고, 이거는 저기 스페이스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 비스플라인은 해결 안 되는 더 넓은, 그러니까 와이드 클래스의 어떤 그 커브를 표현하기 위해서 널프스라는 걸 각각 쓸 거거든요. 그래서 널프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프로젝션이기 때문에 마지막 텀을 버리는 거거든요. 원래 저 검은색을 표현한 마지막 그 컨트롤 포인트 버리고 그 앞에 위에 있는 애 갖고 하는 거고요. 비례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비스플라인의 비례식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더 많은 프로젝션을 시키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커브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베이시스 펑션 1D 거를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뭐 2D라고 하는 건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거 무조건 텐서 프로덕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D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적인 걸 하시면 2D, 3D는 그 증명하는 데 있어서 항상 1D 증명만 하거든요. 텐서 프로덕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D 거를 주신 바이베리에서 이제 저거의 텐서 프로덕트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널프스도 마찬가지로 1D 버전만 주어주시면 저거의 텐서 프로덕트 버전으로 가시면 되기 때문에 2D에 대한 널프스 베이시스 펑션도 구해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오메트리컬 맵이 약간 1D의 커브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서피스를 표현하면 2D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2D 널프스를 이용해서 컨트롤 포인트 잘 찍어갖고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F라고 하는 거는 원래 여러분이 있는 그 유닛 스퀘어 같은 데서 원래 여러분이 피지컬 도메인을 가는 지오메트리컬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오메트리컬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그 유닛 스퀘어 같은 데서 정의된 그 널브스에 대해서 푸시 포워드를 쓰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스플라인 스페이스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PDE 문제를 푸는. 그래서 뭐 F라는 게 사실은 조건이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뭐 스무트하다거나 뭐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뉴메리컬하게 보면은 약간 컨티뉴티가 떨어진 부분에서도 뉴메리컬하게 되긴 하는 그 값이 나오긴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이 F가 스무트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충분히 좋지 않으면 사실은 증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F라는 게 좀 좋아야 되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보시면 어려운 건 없고 널브스라는 게 있는데 널브스를 원래는 여기 유닛 스퀘어 같은 2D 상에서 유닛 스퀘어 같은 데 적용된 건데 F라는 지오메트리컬 맵이 있어서 여러분이 약간 이상한 모양, 디폼드 된 모양이 있다면은 원래 PD 문제는 여기서 푸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의된 거를 푸시 포워드로 거꾸로 올라오면 이 펑션이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림을 그리면은 그러니까 텐서 프로덕에 의해서 바이베리에이트 펑션이 주어지고요. 이게 오메가 해시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뭐 레퍼런스 엘리먼트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F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디폼드한 도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PD 문제를 푸시면 이게 오메가이기 때문에 PD 문제를 여기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널브스는 제가 여기서 정의된 거거든요. 바이베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FC 포워드를 하면은 결국은 오메가 상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푸시 포워드를 집어넣어 갖고 널브스 베이시스 펑션을 이제 오메가 피지컬 도메인 상에서 푸는 거고요. 그래서 이 F라고 하는 거는 이제 CAD 상에서 도형을 만들면 항상 나오는 정보기 때문에 이거 갖다 끌어 쓰는 거는 코드 상에서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F라는 게 항상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푸시 포워드만 하시면은 여러분의 베이시스 펑션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델 일리틱 프로블럼을 풀 거고요. 그다음에 뭐 설명을 간단하기 위해서는 저기 호모지니어스 디리크렛 바운더리 컨디션이어서 양쪽 끝 거를 이제 버리고 뭐 가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노 오버래핑 서브 도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눴는데 이거에 대해서 클로저 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닛 인터벌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왜냐하면 저희가 오버래핑이기 때문에 약간 넓혔습니다. 그래서 익스텐디드 된 오버래핑 된 이제 서브 도메인이라는 걸 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R이라는 게 오버랩 인덱스인데 뒤에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도메인을 얘하고 얘를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역상에서 그게 적용되는 애를 잡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걸쳐있는 애, 인터페이스 상에 걸쳐있는 펑션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V1 해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0.5하고 0.51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V1 해시라고 하는 건 여기서 그 대시드 닷한 펑션하고 여기 실선 부분까지 합친 게 V1에 의해서 형성된,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형성된 게 V1 스페이스가 되고요. V2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대시드 라인에 해당하는 거하고 이 실선에 해당하는 거에서 스팬된 스페이스를 V2라고 하는 거거든요. R이 0일 때 그렇게 되고 R이 1일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면 3개를 먹고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0에서 0.5, 0.5에서 1 사이 있을 때 이 V1에 해당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대시드 다트 라인하고 이 실선에 의해서 스팬된 스페이스가 V1이 되는 거고 여기서 V2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대시드 라인하고 여기 실선하고 합쳐서 스팬된 스페이스를 V2라고 합니다. 그래서 R 값이 커지면은 중간에 공통으로 갖고 있는 베이시스 펑션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값이 막 엄청나게 커지면 이제 제너러스한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일단 누메리컬한 결과는 더 잘 나옵니다. 3D는 당연히 이걸 이제 저기 볼륨으로 확장시켜서 3개의 텐서 프로덕인 트라이베리트스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유닛 스퀘어 같은 레퍼런스 엘리먼트 같은 데서 이제 적용한 거에 대해서 지오메트리컬 매핑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서브 도메인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텐디드 된 서브 도메인, 오버랩된 서브 도메인에 대해서도 F라는 맵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여기서 가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 난 오버래핑한 서브 도메인하고 오버래핑된 서브 도메인하고 다 볼 수 있고요. 뭐 로컬한 아까 말씀드린 로컬한 널브스 서브 스페이스는 이 KL이라고 해서 그 잘라져 있는 부분에 있는 함수에서 스팬된 애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잡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인베딩 오퍼레이터 뭐 이거는 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게 이제 이게 PAS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요. 결국 저게 뭐냐, 애디티브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런 식으로 틀었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내디티브 슈왈츠 메소드에 있는 그런 썸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 레벨에 있는 애들이고 이건 코스 메시에서 있는 애 끌고 온 거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 스케일러빌리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코스 메시에 있는 애들을 항상 끌고 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열심히 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증명을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애디티브 슈왈츠 메소드에 대한 컨디션 넘버를 계산했더니 뭐 C라고 하는 거는 뭐 등등등의 영향을 안 받고 그 대문자 H, 이 H는 아까 여기서 지워버렸는데 코스 메시의 다이아미터가 되는 거고 이 감마라고 하는 건 그 파인 메시에 있는 다이아미터 그 스몰 h랑 비스무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스몰 h하고 이 r이라고 하는 건 오버랩 인덱스의 개수거든요. 결국 r하고 h는 비스무리한 애입니다. r을 너무 크게 안 쓸 거기 때문에 비스무리한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증명은 뭐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증명은 당연히 한 게 뭐냐면은 스테이블 디컴포지션하고 그다음에 스트렝스 코시션할지 이니퀄리티하고 로컬 스타빌리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그젝 사이버를 썼기 때문에 오메가는 1이고 마찬가지로 컬러링, 스탠다드 컬러링 테크닉을 쓰면은 이건 2D에서는 4고 3D에서는 8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스테이블 디컴포지션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증명이 그래서 그거 쓰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내용이고요. 증명을 뭐 이렇게 뭐 오퍼레이터를 특정하게 해서 이렇게 스플리팅 해갖고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스플리팅이 스테이블 디컴포지션 조건을 만족합니다라는 게 이 페이퍼의 이제 기본 보시다시피 요거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스케일링 아규먼트 때문에 이렇게 대문자 H가 여기 생기고 뭐 대문자 H가 분모에 생기고 하고 뽀아송 이니퀄리티 쓴 거 그 두 가지밖에 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쓴 거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위들런드 책이나 이 페이퍼를 보셔도 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증명하는 방법.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U라는 게 이렇게 스페이스 스플리팅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어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스테이블 디컴포지션 된 게 얘랑 비교했더니 하나의 이런 값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걸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서 적용된 거나 원래 피지컬 도메인에서 적용된 거나 다 같이 끌고 올라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저런 C0 제곱에 해당하는 뭔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제 컨디션 넘버가 결국은 1 플러스 대문자 H에 뭐 소문자 H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대문자 H는 콜스 메시에 있는 도메인의 다이아미터고 그다음에 스몰 h는 파인 메시에 있는 그 도메인의 다이아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뉴메리컬을 잠깐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2D하고 3D인데 뭐 하여튼 우리가 쓸 수 있는 뭐 오픈 소스가 있고 뭐 하여튼 등등등이 있는데 요거 잠깐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옵티멀리티라고 하는 거는 요 부분을 보시면 되거든요. 문제 프로블럼이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서브 프로블럼의 개수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D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한 거거든요. 스퀘어 도메인이기 때문에 요 지오메트리컬 매핑이 아이덴티티한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하나 보여드릴 게 1레벨하고 2레벨이 왜 다른지를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링 도메인이긴 한데요. 1레벨하고 2레벨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부분은 뭐 어쨌든 증가를 할 거거든요. 왜냐면 대문자 H, 스몰 H이기 때문에 이건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걸 이제 좀 그래프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지금 스케일러빌리티가 된다는 걸 보셔야 되거든요. 2레벨에서는. 근데 1레벨에서는 n 값이 커지면 이게 커져요, 값이. 그래서 1레벨에서는 스케일러빌리티가 깨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콜스 메시 부분을 집어 넣어야지만 2레벨 상에서 스케일러빌리티가 적용이 돼 갖고 주대각선에 있는 값이 바운디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면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게 옵티멀리티거든요. 그래서 대문자 H, 소문자 H에 의해서 보시면 요거에서 리니어하게 커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이거는 아까 했던 스케일러빌리티거든요. 서브 도메인의 개수가 커지면서 바운디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상관없이 컨버전스 레이시 된다는 얘기고 이건 스퀘어 도메인에서 상에서 주어진 거고요. 얘는 링 도메인 상에서 주어진 건데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커지고요. 그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는 바운디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브 도메인 개수랑 상관없이 컨버전스 레이시 잘 잡아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뭐 P하고 K하고 버전에 따라서 값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럼 P에 대해서 쭉 보시면은 2레벨 쓰면은 프리컨디션 안 쓴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컨티뉴이티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K라고 하는 건 여기 컨티뉴이티인데 그 프리컨디션 안 쓰면 이터레이션 카운트나 컨디션 넘버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2레벨을 쓰면은 컨티뉴이티에 불구하고 어쨌든 이터레이션 카운트가 바운디드가 되고 어느 정도 그다음에 컨디션 넘버도 원래 프리컨디션 안 쓰는 애들에 대한 컨디션 넘버에 비해서 훨씬 더 작게 잘 나오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건 글로벌 컨티뉴티가 P-1인 거고 이거는 C0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C0까지 내려간 거는 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클래시컬 뺨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바운드가 된다는 거 보인 거고요. 그다음에 P-1일 때 내가 오버랩 되는 거를 한 개 할 거냐 아니면 뭐 더 많이 할 거냐에 따라서 당연히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컨디션 넘버나 뭐 이런 게 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3D에서도 당연히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N값이 커짐에 따라서 2레벨에서 이터레이션 카운트가 이렇게 되고요. 컨디션 넘버도 이제 잘 나옵니다. 바운디드 되게. 그래서 3D에 대해서도 이제 스케일러빌리티가 잘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오버래핑, 애디티브 오버래핑 슈왈츠 메소드 쓰시면은 그러니까 일립틱 오퍼레이터 상에서 그 코에피션트가 점프 있는 경우도 보통 보통 보여드리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로라는 값이 어떻게 점프가 돼 값이 다른 값일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랜덤 믹스로 값이 돼 있을 때 그래서 이 로라는 일립틱 오퍼레이터에 있는 코에피션트에 대해서 이렇게 점프가 되는 부분을 보여드리면은 그 프리 컨디셔널을 안 쓰면은 컨디션 넘버나 이터레이션 카운트가 이렇게 되고요. 요 로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 레벨 써도 어느 정도 좀 잡아주고요. 투 레벨이 훨씬 더 잘 잡아줍니다. 15.15처럼 되는 거. 랜덤 믹스는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오버래핑 애디티브 슈왈츠 메소드를 썼더니 그러니까 투 레벨 부분에서 더 잘 잡아주고 원 레벨을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프리 컨디션을 안 쓰면은 컨디션 넘버가 10의 4승보다 커지기 때문에 계산해도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3D로도 이제 확장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센트럴 점프, 로 값이 네 종류로 변할 때 랜덤 믹스는 밑판은 얘고요. 하나 윗판은 이거 역수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된 애에 대해서도 오버래핑 애디티브 슈왈츠 메소드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요 값이 이렇게 변할 때 프리 컨디션을 안 쓰면은 당연히 그 컨디션 넘버가 엄청나게 크고요. 원 레벨도 어느 정도 좀 잡아주는 것 같은데 이게 10의 4승으로 커지는 경우는 좀 못 잡아주고 2레벨은 좀 잘 잡아주고요. 랜덤 믹스인 저값하고 이 판에 역수가 올라간 애들을 풀 때도 마찬가지로 프리컨디션 안 쓰면은 컨디션 넘버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느 정도 잡아주는데 당연히 2레벨이 더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오버래핑 애디티브 슈왈츠 메소드가 클래시컬한 뺨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방금 전에 했던 널프스라는 그 서포트가 더 길고 컨티뉴티가 더 큰 애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오버래핑 애디티브 슈왈츠 메소드 적용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컨디션 넘버의 바운드가 똑같이 1 더하기 대문자 h 나누기 소문자 h에 해당하는 값이었고 이러한 것들이 그 뉴메리컬한 게 그 티어리를 이제 좀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키워드는 이 빨간 게 키워드거든요. 오늘도.